우리 강아지는 양치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 양치 대신 덴탈 컷만 줘도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 강아지 입냄새가 너무 심한데 양치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들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올려 보셨다면 수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가득 담은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들 양치질을 그냥 입냄새 좀 나고 나중에 스케일링 한번 해주면 되겠지 하는 치아나 치석 문제로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양치질이 우리 강아지의 전신 건강 그리고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양치를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강아지 심장, 간, 신장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치아에 치석이 쌓이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 자그마치 치석 1g에 세균 2,000억 마리가 들어있대요. 그 세균들이 잇몸을 통해 혈관 속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 세균들은 심장과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 뿐 아니라 우리 강아지의 뇌까지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매로 이어진대요. 수의학계의 여러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수의치과 학회지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개들이 건강한 개들보다 인지기능 저하나 행동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강아지의 치아 건강이 뇌의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2020년 미국 치주학회지에 따르면 사람도 잇몸병이 심할 경우 치매 위험이 1.5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 양치질은 단순히 입냄새 제거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아지 양치질이 쉽지 않다 보니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런 수순을 밟고 계세요. 일단 그냥 강아지 치약이라는 걸 사서 닦아보죠. 근데 강아지가 싫어하죠. 그럼 그냥 덴탈검이나 간식으로 양치를 대신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애는 원래 양치 싫어해, 나중에 스케일링 해주지 뭐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또 많은 분들이 강아지 양치에 치약은 당연히 필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 절반만 맞느냐? 강아지 양치에서 핵심은 치약이 아니라 바로 칫솔질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강아지 양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이라고 강조하세요. 치아에 붙어있는 플라그와 치석은 칫솔로 직접 닦아내야만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은 칫솔질만 제대로 해줘도 치석의 70에서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칫솔질을 안 하면 치약만 바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냥 내가 쓰는 사람 치약 강아지랑 같이 쓰면 왜 안 될까요? 강아지 치약 자체는 사람 치약처럼 충치를 예방하거나 치석을 녹이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사람 치약에는 불소, 계면활성제, 연마제 등 사람이 사용하고 뱉어내기 위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치약을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먹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 치약에는 불소와 계면활성제 등을 전혀 넣지 않아요. 반드시 강아지 전용 치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 치약에는 강아지가 삼키면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강아지에게 칫솔질을 아예 안 하거나 대충 하면서 강아지 이빨에 치약만 잔뜩 발라준다고 해서 강아지 치석이 없어지거나 충치가 예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단지 치아를 좀 닦아내는 작은 연마 입자만 들어있고
세정 효과나 충치 예방 효과도 전혀 없다면 강아지 치약을 꼭 써야 돼? 라는 의문이 생기시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칫솔질을 완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강아지 치약의 가장 큰 역할은 양치 훈련을 도와주는 도구다. 그러니 이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계세요. 저도 강아지 치약은 세정제라기보다는 양치 훈련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강아지에게 치약의 맛있는 냄새와 맛으로 호기심을 유도하고 칫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강아지가 칫솔에 있는 맛있는 치약을 핥고 싶어서 칫솔에 다가오게 하는 미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 치약은 결국 양치라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아주 맛있는 미끼라는 거죠. 그럼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왕이면 이 맛있는 미끼가 우리 강아지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수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강아지 치약 중에서 버박 CT 치약이 많이 언급됩니다. 저도 버박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치약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과학적인 효소 시스템인 이중 효소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와 락토프 옥시다아제라는 두 가지 요소가 우리 강아지 침 속에 있는 당분과 만나서 세균이 잘 살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냄새를 줄여주고 플라그나 치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해요. 추추는 버박 닭고기 맛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호성이 정말 좋아요. 저희 추추도 처음에는 칫솔질 싫어했었는데요. 이 치약 냄새 맡고는 양치 시간 되면 먼저 다가와서 핥으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무불소, 무사일리톨이라 강아지가 양치 중에 삼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님들이 버박 치약을 추천하고 계셔서 저는 버박 치약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아지 치약을 고를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강아지가 좋아해서 양치 훈련이 도움이 되는 기호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치아 건강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효소나 프로폴리스,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아라자인 같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칫솔을 사용하고 얼마나 자주 어떻게 닦아줘야 할까요?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권장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양치 초보 강아지나 보호자라면 360도 칫솔을 추천드려요. 칫솔을 입안에 넣기만 해도 여러 면이 동시에 닦여 양치 시작이 훨씬 수월합니다. 양치에 익숙해졌다면 작은 헤드의 단면 칫솔, 한 강아지 이빨 2개 정도 크기의 헤드로 바꿔보세요. 치아 하나하나, 치아와 잇몸 사이까지 더 정밀하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칫솔물은 강아지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유아용 실리콘 칫솔도 부드러워서 초보자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양치하는 방법 배워볼까요? 수의사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닦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양치에 익숙해지도록 단계별로 훈련하는 것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칫솔 없이 손가락으로 아이의 잇몸 주변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입 주변 만지는 것에 익숙하게 하고요. 그 다음 강아지 치약을 손가락이나 칫솔에 짜서 강아지가 핥아먹게 하고 양치에 대한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칫솔과 치약에 익숙해지면 하루에 1, 2초만이라도 이제 옆면을 살살 문지르면서 칫솔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만 닦아도 아주 큰 성공이라고, 하루에 이빨 하나씩만 닦아도 한 달이면 전체를 닦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꼭꼭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수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올바른 강아지 양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강아지 양치의 목표는 칫솔질이고요. 치약은 양치 훈련을 돕는 도구예요.
꾸준한 양치질이 우리 아이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그리고 수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강아지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딱 1초라도 좋으니까 양치질 꼭 시작해보세요. 요 작은 습관이 우리 강아지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추추랑 산책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애견 카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추추가 가방에서 나오질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더라고요. 어릴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큰 강아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놀았었는데 오늘은 가방 안으로 파고들고 친구들과 어울릴 생각도 전혀 없더라고요. 낯선 친구들만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도 내향적인 I 성향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E 성향이 있듯이 우리 강아지들도 각기 가진 성향이 다 다른 건데 내가 욕심을 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추추에게 다른 강아지들과 억지로 놀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가방 안에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다 가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비가 멈췄을 때는 추추가 좋아하는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강아지는 친구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강아지에게는 보호자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여러 채널에서 많이 봤어요. 추추가 친구까지 있길 바라는 건 정말 보호자인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강아지가 가급적 본성에 가깝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아지의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추초에게 되어줘야겠다 생각하면서 귀가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의 올바른 양치 방법과 보호자로서 제가 느끼는 작은 생각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강아지들과 보호자님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격편한 생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우리 강아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강아지와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